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이래- 유튜브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 네. 이거 처음이 제일 어려운 것 나가 같아요. 있어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부담감을 근데, 아니요, 괜찮아요. 네. 줄일게요. 네, 자기소개 및 우리 서점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차산역, 5호선 아차산역에서 책방지기가 된 지 3개월 된 정혜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우연과 감상이잖아요, 책방이. 네. 책방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곳이다 간단하게 먼저 개괄적으로. 책방은 사실 책방지기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책을 들여놓느냐, 아니면은 어떤 컨셉으로, 잠깐만요. 저 껌 좀 뱉고 올게요. 왜 긴장되지? 큰일이네. 네, 우연과 감상. 잠깐. 다들 일어나요? 우리 책방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떤 책방이라 이렇게. 우연과 감상 책방은 그 문학과 인문 철학을 주로 큐레이팅 하고 있는 아차산역 소재의 책방입니다. 네, 조그만 책방이고요. 한 10평 남짓의 공간에 그 서점과 도서관의 기능, 그리고 북카페의 기능을 다 같이 이제 담으려고 이렇게 책방을 좀 꾸며봤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말씀은 해주셨지만 지금 얼마나 됐어요? 오래 안 됐죠? 지금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달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제 월세를 냈습니다. 어제 3번째 월세를 냈는데, 네, 점점 이렇게 3개월 동안 처음에 생각과는 다르게, 처음에 기획했던 바랑 좀 약간 다르게 좀 방향이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에 계속 이제 아직 얼마 안 됐지만 초심을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계속 혼자서 연구하고 저 이것저것 기획하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책을 더 제공할 수 있게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릴스로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서점 이름에 대한 비화인 것 같은데 우리 서점 이름에 대한 비화가 있나요? 사실 이름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책을 고르는 스타일이 굉장히 우연성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보면 계획성 있게 그렇게 책을 고르고 그렇게 읽는 스타일은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주제에 맞춰서 되게 우연적으로 책을 이렇게 발견을 하고 그 책을 이제 읽는 스타일이, 내가 좀 우연성, 그러니까 우연에 기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일단은 우연이라는 단어가 책방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매번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이라든지 서평 이런 거를 꼭 이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이 기록의 성질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분석보다는 감상에 좀 많이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감상, 그러니까 책뿐만이 아니라 영화, 그러니까 모든 제가 이제 살면서 일상을 지내면서 보는 모든 콘텐츠들을 이제 감상을 하고 감상문을 쓴다, 그런 습관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좀 약간 자신만의 어떤 그런 감상을 좀 약간 차곡차곡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일단 감상이라는 단어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막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이제 단어를 가지고 고민을 이제 하다가
제가 또 영화를 또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우연과 상상이라는 어떤 그 일본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이제 제작한 그 영화에서 착안을 해서 우연과 감상이라는 그런 책방 이름으로 이렇게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한 3개월 정도 된 우리 작은 서점이지만 마음만은 작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서점의 자랑 뭐 있을까요? 일단 모든 서점에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여기는 예전에 어렸을 적에 우리가 경험을 했던 어떤 그런 서점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교보문고나 아니면 그 영품문고처럼 큰 오프라인 서점이 그렇게 많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마다 뭔가 학습지를 사거나 그러니까 작은 서점 같은 게 있었는데, 당시에는 책방이라고 부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동네에 있는 서점 정도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모든 가게 트렌드가 이제 뭐 변하듯이, 그런 이제 조그만 이제 서점들이 다 문을 한창 다 닫고 오프라인 이제 대형 서점들이 좀 많이 들어서기 시작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동네에 이제 곳곳에 구석구석 이렇게 책방이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어느 시점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동네 책방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동네에 책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동네 주민들의 그런 희망들이 이런 동네 서점 같은 것으로 좀 약간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서점의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요 근처에 계시는 사람들이 그 책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책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책방 지기들하고 이제 간단한 이야기 같은 거를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나가서는 동네 책방 같은 경우는 보통 모임 같은 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책방지기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주제나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게 동네 책방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 일단 네, 잠깐 끊고요. 그 질문이 뭐였죠? 자꾸 그 동네 이 책방의 특징, 이 책방의 특징이었죠. 자랑. 그러니까, 이 책방의 그런, 네. 그런 동네 서점의 자랑, 동네 책방의 네. 자랑들을 우리 책방이 다 갖고 있다는 아, 거예요. 네. 이 책방, 동네 책방, 그러니까 이 우연과 감상이라는 이 책방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독서 인구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어, 독서, 아, 책을 읽는 사람은 사실 이제 4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은 걸로 이제 통계상으로 나오긴 한데, 그래서 책방도 역시 그 통계치를 이제 반영하듯이 그 연령대 그 어떤 그 특정한 어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시긴 하는데, 여기가 되게 특이한 게 아차산 하산로에 있는 상권에 있는 책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등산도 얼마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오래됐죠. 젊으신 분들도 이제 젊은 분들도 이렇게 등산을 하고, 그리고 연령 따지지 않고 등산 자체가 좀 약간 핫한 그런 액티비티가 되면서, 이 아차산도 사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산치고는 그래도 좀 되게 인기가 많은 산으로 이렇게 되면서, 요 아차산역 주변에 있는 그 상권들도 굉장히 좀 다양화가 됐어요. 예전에 이제 노후화됐던 어떤 그런 상점 같은 것도 뭔가 이제 젊은 층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발전을 하고, 그래서 전 연령이 여기 머물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독서 모임 같은데 주선을 이렇게 공간을 이제 마련하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연령과 여러분들을 좀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게 이 책방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큐레이션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셨었는데, 아무래도 독립서점 하면 사실 큐레이션이 거의 뭐 반 이상의
중요한 네. 부분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우연과 감상만의 큐레이션의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요거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긴 해요. 제가 책을 정말 가리지 않고 읽는 편이에요. 분야를 가리지 않아서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컨셉 자체는 아까 전에 이제 제목, 그러니까 책방의 제목 말씀드렸을 때 우연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사실 계획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우연이라는 그런 컨셉 아래서 어, 정말 다양한 책을 둬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는 습관처럼 잡식처럼 이렇게 가리지 않고 있는 습관처럼 이렇게 책방을 좀 꾸려봐야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책방 운영하면서 느낀 거긴 한데 저는 제 스스로를 잡식성 독서라고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보니까 저는 한쪽 좀 몇 군데 좀 치중이 돼 있는 그런 독서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 분야가 문학 쪽과 그리고 인문철학 쪽에 거의 60, 70% 거의 쏠려 있더라고요. 사실 알고 보니까 저는 네, 잡식이 아니었고 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게도 약간 그런 책방지기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책 읽는 습관 같은 게 이 책방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데 보면 소설만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책방이 있고 아니면 어떤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컨셉으로 하는 그런 책방들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컨셉이 있긴 하겠지만 분명한 거는 일단 어떠한 색이 다 있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책방 자체가요. 그런 특성에 맞춰서 저도 아까 소개드린 대로 그 문학과 인문철학 쪽의 책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구성 있게, 그리고 제 생각에 좀 많이 더 깊은 생각이 더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큐레이션을 그렇게 좀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립서점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데들은 올해 초에 이제 열은가 확인했는데 올해 말에 없어지기도 하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서 독립서점이 갖고 있는 존재의 이유 뭘까요? 이런 서점이 꼭 필요한 뭐 사실 책도 그렇고 어찌 보면 예술이라는 게 그럴 수 있겠지만은 사실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살아가는 네. 데에는 다만 그 살아감의 깊이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차이들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예술이든 독서든 책이든 그런 책을 매개로 해서 문화를 펼칠 수 있는 이런 독립 서점이라는 문화 공간 왜 필요할까요? 일단 딱 드는 생각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다루고 있고 책을 업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어, 책 이전에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언제나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결국에는 책이 마지막이 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었던 것 같고 항상 어떤 사람의 일생에서는 꼭 마지막에 사람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이런 독립서점이라는 공간은 그 서점을 매개로 삼아서 사람들과 이제 서로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만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어떤 갈등 같은 게 있고 아니면 고민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편하게 말하고 이거에 대해서 가장 현명한 답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런 그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네 서점이라는 게, 사실 책만 구매를 하려면 책을 살 수 있는 수단은 너무 많아요. 인터넷 서점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오프라인 서점도 그렇고, 책을 살 수 있는 공간은 정말 많은데, 거기서 독립서점만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게 가장 큰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질문이 뭐였죠? 독립서점의 존재 이유? 존재 이유요. 뭐라고 네. 생각합니까? 존재 이유요. 존재 이유는 사실 그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 여기 서점에 오셔가지고 이 서점에 서점에 진열된 요 책을 사지 않으실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책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책을 직접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인터넷 서점에서 볼 수 있는 건 사실 한정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표지라든지 어떤 그 서지 정보라든지 아니면 출판사의 어떤 그 추천 글이라든지 이런 한정된 정보만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책이라는 게 어떤 그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이유만을 뭔가 이제 독자들한테 그대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독자 스스로가 뭔가 이제 이 책이 만들어진 이유는 알고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 외에 다른 것들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이제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책을 와서 일단은 이 책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라든지 글, 그리고 메시지 같은 것들이 사실 그 핵심 주제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직접 책을 봐야 되고, 그 직접 책을 보기 위해서 서점을 가야 하고, 대형 서점을 그러니까 먼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곳곳에 사람들이 이제 머물고 있는 이런 생활 공간에 독립서점이 있음으로써 그렇게 사람들한테 어떤 생각할 그런 기회를 준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독립서점이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이 얘기를 했군요. 근데 우리 어쨌든 다른 일도 하시고 계셨었고, 네. 왜 독립서점이었어요? 왜 서점이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작가가 되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작가가 되기에는 제가 이제 쓰고자 하는 그 글이라든지 이런 책 같은 경우는 너무 메시지가 너무 크고 너무 추상적이어서, 사실 작가가 되는 길은 너무 이제 제 스스로의 기준으로서 너무 높아서, 그 작가가 되기에는, 그러니까 책을 업으로 삼고 싶은데 작가가 되기에는 뭔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사실 이제 출판사를 좀 들어간 것도 있기도 합니다. 제가 뭐 글을 잘 쓰는 편은 당연히 아니긴 하겠지만, 책이라는 그런 소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게 알려면 단순히 거기에 책 안에 있는 내용보다는 책의 유통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책을 좋아하고 어떤 종류의 책이 잘 나가고 어떤 종류의 카테고리들이 좀 약간 시대별로 좀 약간 유행을 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좀 중요했어가지고. 질문이 뭐였죠? 왜 서점이었나? 아, 방금 그냥 네. 침대 가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 중에서 이제 서점에 들어갔고, 네. 아니 출판사에 갔고. 출판사에 갔고, 출판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좀 제가 원하는 부분, 그러니까 출판사에 들어가면서 기대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많이 경험을 했고, 그리고 뭔가 책에 대한 이제 다른 부분을 또 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선택을 또 해야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공계 출신이어서 사실 현장 일하는 공간에 대해서 익숙한 편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독립서점이라든지 이런 오프라인 공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실질적인 그런 경험, 그러니까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제 과거사와 더불어서 더 다양한 경험과 더 다양한 배움을 얻기 위해서 독립서점, 그 책방 이런 데가 가장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이제 서점을 차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책방 차리려고 하면서 그래도 독립서점들 좀 이렇게 둘러보셨어요? 그럼요. 저는 출판사에 있을 때 사실 편집하는 일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획, 홍보 일과 영업 일을 이제 겸으로 했었는데, 그 출판사에 다니다 보니까 독립서점을 이제 갈 기회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뭐 출판사에 다니다 보니까 전에 다녔던 출판사, 그러니까 그 출판사에 그서 나온 그 출간의 책이 그 서점에 있으면은 뭔가 좀 기분이 좋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을 좀 많이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업무를 좀 보다 보니까 독립서점에 굉장히 많이 갔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말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업무상 방문을 했던 그런 독립 서점들의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그 돌아다니는 게 너무 행복했어가지고 그때부턴가 독립 서점을 좀 약간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그런 희망을 좀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우영감상도 참 좋지만 혹시 추천하시는 서점 한 군데 있다면? 저는 이제 여러 독립 서점들이 떠오르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 친한 책방지기님이 있어요. 그 책방이 어디냐면 다들 아시는 최인화 책방이 있는데 그 최인화 책방의 그 선륜점에 있는 데 말고 그 최인화 책방의 그 역삼역 쪽에 GFC 점에도 최인화 책방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 책방지기님한테 좀 뭔가 그 많이 배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출판사 뭐 여러 이제 행사 업무를 하면서 우연히 좀 알게 된 그런 책방인데 유명하긴 하지만 저는 당시에는 처음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책방을 하나로 추천을 하자면은 딱 그 떠오르는 게 책방지기님이고 그 책방을 이제 책임지고 책방지기님이고 그 책방지기가 있는 그 책방을 좀 약간 되게 거기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곳의 특징은 그 체이나 책방 GFC점의 특징은 그 역삼역에 그 금융이라든지 굉장히 대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이트 칼라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실용서라든지 아니면은 되게 양서들 엄청 잘 만들어진 책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큐레이션을 되게 잘 해놓으셨어요. 눈에 띄게.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필요할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역사역 주변에 있는 그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책들을 눈에 정말 잘 띄는 장소에 적시적소에 정말 잘 배치를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실용서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직장인들이 좀 겪을 수 있는 그 심리의 고충들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천천히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라든지 거의 모든 분야의 책들이 거기 다 이제 잘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균형감 있는 그런 큐레이팅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인화 책방 GFC 점을 약간 네,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독립 출판으로 만들어진 책 혹시 추천할 만한 거 있을까요? 당연히 아주사적인 영화들이고요. 네. 아주 사적인 영화들 추천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제가 이 인터뷰를 해서가 아니라, 되게 솔직한 책입니다. 정말 그 영화에 대한 그 본인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 하선주 작가님의 그 생각이 가장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단 중에 책을 정말 잘 선택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독립서적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엄청 자주 읽는 편은 아닙니다. 솔직히 자주 읽는 편은 아닌데 잠시만요. 이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책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없다. 이거 질문 패스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독립서적 있는데 그 책이 없어요. 책은 어떤 책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으로. 네. 제가 좀 가장 좋아하는 독립서적이라기보다는 가장 재밌게 읽었던 독립서적이 있어요. 아직 오이는 먹지 않아요 라는 책이거든요. 그 표지도 초록색이에요. 굉장히 초록색입니다. 그 오이 색깔인데 제가 오이를 잘 못 먹어가지고 딱 그 오이를 잘 못 먹는 사람들이 무조건 한번 집어볼 만한 그런 책이긴 한데 생각보다 안에 있는 내용들은 오이에 관한 게 아니었고 어떤 그런 취향 기반의 그런 사유가 좀 잘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색깔 있는 책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일단 네, 표지에서 홀려서 집어들었지만 사실상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깊은 얘기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잠시만요. 제목이 이거 맞을 겁니다.
권본 작가님인가? 아닌가? 아직 오이는 먹지 않아요입니다. 용진 작가입니다. 용진 네. 용진 작가. 네. 요거는 사실 모든 분들한테 다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네,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 뭔가 이런 독립서적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북토크가 있었습니다. 하성주 저자님 북토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입이 꼬일까? 잠깐 다시 할게요. 제가 다시 할게요. 네. 독립서적을 고르는 팁이 있어요. 독립서적을 이제 고르는 팁이 있는데, 그거는 보통 출판사에서 중대형 이제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그런 양서 말고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이, 그러니까,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독립서적에서는. 저는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말이야말로 되게 이해하기 힘들고 되게 난해하고 추상적일 수가 있긴 한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냥 저 사람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해봐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당연히 쉽지 않지만 그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난해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 난해한 무언가를 이제 보고서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연습을 사실 가장 솔직한 글들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간접적인 그런 연습인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도 그거를 조금 더 나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독립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네, 독립서적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제 고르고 있긴 한데, 소재 자체도 특이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유행을 타고 있는 어떤 그런 소스라든지 그런 키워드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벗어난 주제들도 너무 많아서, 뭔가 세상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세상을 알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뭔가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그 당장에 내 옆에 있는 어떤 그런 한 개인, 뭐 여자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라든지, 이렇게 좀 약간 내밀한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취향이라든지 어떤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뭔가 이런 취향이 바탕으로 된 글을 즐겨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냥 편하게 우리 우영과 감상 이러이러하니 많이 와달라. 마지막 어필 한번 해주십시오. 사실 제가 가장 걱정인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책방지기가 돼가지고 너가 들어놓은 책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아무튼 사실 두려운 건 그겁니다. 책방지기도 모든 책을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신간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신간도 많이 들여오고 있고, 나는 아직 안 읽어봤는데 이 책은 꼭 다른 사람들 소개시켜주고 싶은 되게 묘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추천을 드릴 때 이 책을 추천드리고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릴 수가 있긴 한데,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거 딴 얘기 할게요. 이게 할 말이 없네요. 마지막 어필. 아차산역이 최근 들어가지고 아까도 잠깐 소개해 드리긴 했는데, 굉장히 이제 유동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소개해 드렸다시피 이제 모임 같은 경우도 모임 같은 것도 되게 많고, 어떤 이런 북토크라든지 각종 행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열리니까 이제 편하게 오셔가지고 이런 모든
그런 문화 활동들을 좀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제일 빠르게 배우는 길은 이제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깨우치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가장 오래 가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공간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지만 이런 책방이라는 곳에서 하는 이벤트도 그 다른 문화 기관에서 하는 문화 센터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하는 그런 것들만큼 꽤 매력적인 공간이니까 많이 놀러 와 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꼭 와서 책을 안 사셔도 되니까 와서 책 한번 이제 쓱 보시고 책이 책 영 볼 게 없다 그러면은 책방지기한테 한마디 좀 책 추천 좀 해달라 라고 하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네,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을 테니까 제발 말을 좀 걸어주세요. 제가 좀 약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여타 다른 그런 가게들하고 좀 다른 게 제가 말을 걸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옆에서 책반지가 자꾸 말 걸면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제대로 이제 감상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이 그래도 꽤 많으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일부러 저기 모니터 뒤에 숨어 있거든요. 그 모니터 뒤에 숨어 있다는 걸 일단 알려드리고 거기 발견하시면 꼭 말을 걸어주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좋은 책이라든지 자기 취향에 맞는 그리고 지금의 내 기분에 어울리는 그런 책을 이제 찾을 기회가 좀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한 얘기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